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여백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에서 자주 겪는 고혈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인데요.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의 원인, 증상, 관리 방법과 오해와 진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축기 혈압 120 이상, 이완기 혈압 80 이상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요?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2배, 양쪽 부모님 모두 고혈압이면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이 부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증상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매우 높아질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증상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나 후두부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증상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로감 증상은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은 특히 아침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숨가쁨 증상은 심장에 무리가 가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흉통 증상은 심한 고혈압의 경우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혈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여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WHO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입니다. 소금 5g은 티스푼으로 한 작은술 정도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식초, 레몬즙, 향신료 등을 활용하세요.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으세요. 국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혈압이 5에서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BMI 지수를 18.5에서 23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로 음주량을 제한하세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역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실천하세요. 규칙적으로 걷기, 조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운동을 하면 혈압이 5에서 8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중간 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전곡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줄여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 바나나, 감자, 토마토 등을 섭취하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가정에서 혈압계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에 각각 혈압을 측정하세요.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세요.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의사와 상담 시 참고하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이뇨제는 소변량을 증가시켜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합니다. ACE 억제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ARB 차단제는 ACE 억제제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각 약물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인 혈압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고혈압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항상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동반한다고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진실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고혈압이 아니라고 단정 짓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노인병이다라는 오해.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 진실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면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다는 오해. 진실은 경계성 고혈압도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혈압을 낮춘다라는 오해. 진실은 소량의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ASH 식단 실천하기. DASH 식단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전곡류, 살코기, 생선, 견과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나트륨,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 호흡법 활용하기.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복식 호흡이나 4, 7, 8 호흡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 7, 8 호흡법은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며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관리하기. 고혈압 관리는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관리해 나가세요. 네 번째, 혈압 다이어리 작성하기.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의 식사, 운동, 스트레스 상황 등도 함께 기록하면 자신의 혈압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모든 약물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의 고혈압 약물은 대부분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이점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꼭 그래야 하나요? 반드시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 혈압이 안정화되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뇌의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운동을 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고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음식이 싱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보세요. 또한 자연식품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위험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한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